네, 매주 월요일 직접 발굴해낸 종목을 밀도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메리츠증권 광화문 지점의 이익원 지점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이 생각보다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빠지는 것 같아요. 어저께 미국 시장 보면은 EWI, 우리나라 MSCI iShares도 조금 올라왔고 선물도 0.02%뿐이 빠지지 않았었는데 금요일 날 밤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상당히 조금 안 좋아 보이는데 지점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현재 코스피 2620포인트 기준으로 PBR 1배선을 하회했습니다. PBR 1배선을 하회할 때쯤이면 항상 시장에서는 이런 위기에 PER, PBR 지표가 무슨 중요하냐,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지나고나 보면 PBR 1배 이하는 매수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PBR 1배 이하가 깨진 이후에 더 추가적인 하락 또는 오랜 시간 고통을 주었던 시기는 지금까지 시스템 위기로 번진 사례밖에 없었습니다. 시스템 위기라고 하면 우리의 경제 주체, 정부, 기업, 가계 중에 일정 그 경제 주체가 넘어가면서 파산되면서 연쇄적인 리스크로 이어지는 시스템 리스크가 이 PBR 1배선을 무의미하게 자산 가치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는데 현재의 주가 조정의 주된 이유는 이런 예상치 못하는 리스크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가 상승에 의한 연준의 과도한 정책 또는 정책의 실패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는 누군가 하나의 경제 주체가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의 경제 주체가 조절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PBR 1배선 이하는 유의미한 선이다.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PBR 1배선이 26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회했죠. 근데 사실은 2013년, 14년, 15년을 보면 그때 하회한 적이 있어요. 하회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ROE가 자기 자본 그렇죠. 이익률이 한 6%, 6, 7% 많이 가봤자 그 정도인데 지금 8% 넘어가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네. ROE의 의미도 있고요. 네. 지금 코로나 유동성을 거친 이후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현금은 과거에 비해서 더욱더 빵빵해졌습니다. 네, 네. 때문에 이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대출이 많은 기업들한테 부담스럽지만 네. 오히려 현금이 많은 기업들한테는 대출 이자가 아닌 이자 수익으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이 ROE 잣대를 낮게 PBR의 잣대를 낮게 들이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그러네요. 현금성 자산이 많은 그런 회사들의 자기 자본 이익률이 어쨌든 0.1%라도 올라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국면이네요. 네. 게다가 원화도 사실은 약세니까 전체적인 외국인의 매수는 조금 줄어들 수 있어도 각 기업들의 수출 기업들의 이익은 엄청나게 늘어날 수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굳이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내일이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립니다. 신정부 많은 정책들 가운데 우리 지점장님은 어떤 정책에 조금 집중을 좀 하십니까 요새? 네. 시장에서는 부동산, 원전 같은 정책에 많은 주목을 하고 있고 거기에 수급이 많이 쏠리지만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살고 싶은 농산어촌 그리고 농식품부의 식량 주권 확보, 농가 경영 안정,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시장 성장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그 남들이 이렇게 집중하는 것도 그렇죠. 트렌드상으로 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조금 소외된 것들을 미리 선점하는 이런 측면이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점장님이 오늘 선택하신 살고 싶은 농산 어촌 계획, 이거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데요. 그러면은 관련 유망주가 있습니까? 직접 탐방도 다니시지 않습니까? 네. 네. 지난주 화요일에 미팅을 한 업체인데요. CTC 바이오입니다. CTC 바이오. CTC 바이오가 사실은 사료 첨가제 만드는 맞습니다. 회사이긴 네네. 한데 네네. 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게 동사는 동물약품, 사료 첨가제를 대변되는 동물약품과 인체약품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물약품 같은 경우에는 사료 첨가제라든가 또는 항생제를 대체하는 박테리오 파지 그리고 구강용해제 등 이런 그 동물에게 쓰이는 약품이 40%에서 50%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인체약품 같은 경우에는 유산균,
그리고 API, 의약품을 자체 유통하기도 하고 동사의 그 자체 파이프라인을 10년간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자체 파이프라인의 임상 결과가 곧 도출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자체 파이프라인이 도출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자체 파이프라인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동사를 주목하는 이유는 투자 포인트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 그럼 먼저 그 자체 파이프라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인체약품 중에서 동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이 발기부전 치료제와 조루 치료제의 복합 치료제입니다. 네. 지금 국내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임상 3상의 환자가 795명이 모집이 완료되었고요. 네. 그리고 4월 말일부로 임상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임상이 종료되는 이후부터 약 4주 내지 6주 동안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이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임상 완료 보고서를 수치받게 되면 이 보고서를 토대로 식약처에 품목 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 이 보고서를 토대로 품목 허가 신청을 받게 되면 이 업체와 이 상호 보완 작업 이후에 품목 허가 신청을 받게 되는데요. 일단 동사는 그간에 굉장히 길었던 이 임상이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보한 가운데 3상이 이제 상업화로 들어가는 이 굉장히 마무리 단계다.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 그리고 굉장히 이 치료제 자체가 기존의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발기부전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비아그라와 시알리스가 이미 독보적인 상황에서 네네. 조루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이 나온 약물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조루라는 이 질병 또는 이 현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병원에 가서 조루 치료제를 돌라고 하기보다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돌라고 하는 그런 네네. 사례가 많거든요. 네네. 때문에 이런 복합 치료제가 시장을 성공할 경우에 이 발기부전 치료뿐만 아니라 조루 치료와 함께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실적을 낼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고요. 두 번째는 사료 첨가제. 네. 사실은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긴 그렇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동사의 사료 첨가제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실적이 왜 늘어나고 있습니까? 네. 먼저 사료 첨가제라고 함은 사료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사료라고 하면 대부분 옥수수, 이런 곡물들을 주로 생각하고 있는데 동물들이 이 사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소화하기 위해 또는 효율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여기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요소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옥수수가 대표적인데 옥수수 안에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이런 요소 안에서 만난이라는 요소가 에너지원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 자체적인 소화기관 또는 이 사료 내에서 이 만난을 분해할 만한 첨가제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동사의 이 사료 첨가제 CTG 자인 같은 경우에 이 에너지원을 싸고 있는 만난을 분해시킴으로써 또는 분해시키는 것을 촉진시킴으로써 동물들이 사료를 먹었을 때 보다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첨가제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이유는 곡물 가격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곡물 가격이 굉장히 낮았을 때는 이 사료 첨가제를 많이 쓸 필요 없지만 곡물 가격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서는 사료 가격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료를 적게 쓰고도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동사의 이런 사료 첨가제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지난주에 미팅을 했을 때 전 세계의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K사가 동사의 사료 첨가제를 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향후에 이런 사료 첨가제의 단가 그리고 수량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한 농가 입장에서도 이 출하 시기, 이 가축의 이 출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면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면 농가 입장에서도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사료 첨가제의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국내에서 사료 첨가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동사에게 실적이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한 실적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창업 30년 이래 사상 최대 이익 전망이 난다고 예측돼 있고 그다음에
뭐 증권사에서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10배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실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CTG 자임이 가장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크게 키우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진행된 창업 멤버의 경영진 교체 이 부분도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그 창립된 지 30년이 지났는데요. 그 창립 멤버 4분께서 주요 지금까지 경영을 일관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료의 특성상 부피가 크고 무게가 무겁다 보니 지금까지 다소 불필요했던 유통 창구가 많이 있었던 상황인데요. 최근에 경영진이 교체된 이후에 이 불필요한 유통 구조를 굉장히 개선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도 유통사를 거치기보다는 직접 판권을 개척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엔드 유저에게 바로 납품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영업이익 측면에서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앞서 말씀드린 사료 첨가제인 CTG 자임 그리고 또는 이 박테리오 파지 등이 매출 성장을 이끌어낼 것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경영진 교체 1대 주주, 2대 주주, 3대 주주 교체 이후에 시너지 효과를 통한 영업이익률 상승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동사가 지금까지 사상 최대 이익이 매출액 1,000억 원대에 영업이익률이 100억 원대였습니다. 이를 올해는 돌파하면서 턴어라운드가 함께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엔 뭐 실적입니다. 실적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3가지 얘기 들었어요. 자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말씀 들었고, 그 다음에 창업 멤버에서 경영진 교체 위해서 비용을 효율화한다. 네. 이걸 말씀드렸고, 반려동물. 자, 그다음에 반려동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요. 사료품까지 말씀드렸고, 반려동물은 어떤 사업입니까? 네. 최근에 이 반려동물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정부의 퍼스트 레이디도 이쪽 애완동물 시장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ODF라고 하면 구강 용해 필름입니다. 새로운 약이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진 약을 필름 형태로 만들어서 보다 흡수를 용이하게 또는 복용을 용이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동물들이 에게 약을 먹이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알약도 그렇고 물약도 그렇고. 하지만 필름을 동물들의 혀에 붙이게 된다면 이는 동물들이 아무리 뱉더라도 뱉어지지 않고 흡수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는 기존의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우리 그 인체의약품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쉽게 조금 비유를 드리자면 우리가 이 야간에 소변이 자주 마려운 야뇨증 같은 경우에 보통 알약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알약을 복용하기 위해서는 물을 마셔야 되죠. 하지만 야뇨증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이 소변이 자주 마려운 그런 증상인데 알약과 함께 물을 마시게 된다면 야뇨증을 억제하기 위해서 물을 함께 복용해야 되는 이런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를 ODF로 바꾸게 된다면 물 없이 복용할 수 있게 되죠. 이 계량 신약이지만 기존의 약을 그 유효성 면에서 증가시키는 부분은 아니지만 복용성 면에서 편의를 가져온다라면 시장의 파이를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부분이고 제네릭이 만료된 약품 같은 경우에는 활용 방안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사의 그 1대 주주께서 이번에 최대 주주로 참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이 ODF 구강 용해 필름의 플랫폼 경쟁력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동사의 이 ODF의 플랫폼의 확장력에 대해서 더욱더 주목이 되는 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CTC 바이오 지금 좀 상승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가 상당히 매력적이긴 합니다. 그중에서 제일 매력적인 것은 당연히 실적이 엄청나게 턴어라운드 한다. 이런 점이겠죠. 근데 왜 턴어라운드 하느냐?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재방송 한번 보시고요.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자 메리증권의 광원 지점장, 이익원 지점장 모시고 CTC 바이오 정책 관련 종목입니다. 비료, 첨가물도 만드는 기업이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